1882년 스코틀랜드의 조용한 해안 마을. 단 하룻밤 술자리를 함께한 두 남자 중 한 명은 시체로 발견되고 다른 한 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든 탐정 셜록 홈즈의 탄생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실제 범죄가 만들어낸 추리소설보다 더 믿기 힘든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최초의 과학수사. 지금 여러분은 그 시작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자 세계적인 탐정 셜록 홈즈의 탄생에도 영향을 줬다고 알려진 실화입니다. 쉴즈 살인사건 이름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은 19세기 후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인근의 소도시 쉴즈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남자 브래디와 하워드는 서로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지만 단 하룻밤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뒤로 운명이 뒤엉켜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워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브래디는 시체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곧 잡혔고 그는 재판을 받았으며 전 세계 언론이 그의 범죄를 집중 조명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도 거짓말을 덧붙이며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정말 악랄한 심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거의 처음으로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범인을 검거했고 그 방식은 훗날 셜록 홈즈 시리즈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탐정소설이 아닌 실제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지금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 7월 17일 하워드라는 남성이 글래스고에서 기차를 타고 실즈로 향합니다. 당시 그는 이틀 동안 해안가 마을을 돌며 약간의 관광을 즐기고 있었고 몸에는 많은 현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30세였던 그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여러 도시를 돌며 거래처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가 쉴즈에 도착한 날 그는 지역 술집에 들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브래디라는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브래디는 선술집에서 일하는 수더분한 인상의 근육질 체격을 가진 2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둘은 의외로 금세 친해졌고 함께 마시며 늦은 밤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브래디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하워드는 숙소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고 결국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쉴즈 외곽숲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머리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고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습니다. 지문 인식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신분증과 소지품을 단서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고 이 남성은 바로 브래디였습니다. 그는 극심한 폭력으로 살해당했고 당시로선 보기 드물게 경찰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혈흔 분석, 이동 경로 추적, 목격자 진술까지 종합해본 결과 사건 당일 밤 브래디와 함께 있었던 인물이 바로 하워드라는 점이 드러났고 그는 곧바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하워드는 이미 도시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이름도 가명으로 바꿔가며 자신을 숨기고 있었죠. 경찰은 그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몇 주 뒤 드디어 잉글랜드 남부에서 하워드를 체포합니다. 하워드는 잉글랜드 남부의 해안 도시에서 체포됩니다. 당시 그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여관에 머물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고 여러 증언과 증거를 통해 쉴즈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그를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처음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는 나는 브래디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이후 각자 헤어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죠.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며 도망다닌 점, 그리고 브래디가 사라진 그 시점 이후로 갑자기 큰 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하워드가 쉴즈를 떠난 직후 그는 여러 도시에 머물며 고급 호텔에 숙박했고 도박과 술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죠.
경찰은 브래디가 지니고 있었던 현금 일부가 하워드에게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살해 동기가 강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당시로선 매우 새로운 수사기법인 혈흔 분석, 진흙 흔적, 그리고 철도표와 여관 장부까지 비교 분석하며 그가 브래디를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쌓이며 하워드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국의 주요 신문들은 매일같이 재판 내용을 보도했고 대중은 이 사건을 문명화된 살인극으로 여기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워드는 법정에서도 자신은 무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수많은 정황과 증거를 차례차례 제시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브래디의 피가 묻은 옷이 하워드의 가방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옷에는 살해 당시 입었던 브래디의 외투가 포함돼 있었고 일부에는 이름이 적힌 라벨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혈액형 감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피는 브래디의 것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았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하워드의 변호인은 단지 우연히 옷을 잘못 가져간 것이라며 방어했지만 이미 여론은 그를 살인범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은 수주간 이어졌고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대는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고 그 죄는 가장 극심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워드는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처형을 앞두고 하워드는 옥중에서 한 편지를 남깁니다. 거기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워드는 결국 사형이 확정되었고 집행일을 앞두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고 언론에서도 일부는 혹시 억울한 누명이 아닐까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죠. 하지만 사형 전날 그는 교도소 사제에게 편지를 하나 남깁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를 죽였다. 하지만 그가 먼저 나를 위협했다. 하워드는 자신의 범행을 마침내 시인했지만 동시에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브래디가 내 돈을 훔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미 재판에서의 모든 정황과 증거는 치밀하게 계획된 강도살인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의 편지는 단지 마지막 순간의 자기 합리화로 여겨졌습니다.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되었고 이 사건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한 젊은 의사, 그의 이름은 조셉 벨은 범죄를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수사 기법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증언한 혈흔 분석, 시간표 추적, 증거의 논리적 연결 등에 감탄하며 탐정이라는 직업이 단순한 직감이 아닌 분석과 관찰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조셉 벨이 바로 훗날 아서 코난 도일에게 셜록 홈즈의 모델로서 영감을 준 인물이죠. 도일은 조셉 벨의 수업을 직접 들었고 그의 수사 방식과 날카로운 추리력을 관찰하면서 홈즈라는 캐릭터를 구상하게 됩니다. 즉, 쉴즈 살인사건은 단순히 한 남자의 비극적인 죽음이나 한 범죄자의 몰락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정소설이라는 장르를 실질적으로 열어젖힌 실화 기반의 결정적 사건이었던 겁니다. 셜록 홈즈는 이후 수많은 사건에서 논리와 관찰을 무기로 삼아 활약했고 그 밑바탕에는 실제 사건에서 탄생한 과학 수사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쉴즈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쉴즈 살인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경찰의 수사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까지 대부분의 범죄 수사는 목격자 진술과 자백에 의존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쉴즈 사건은 최초로 물적 증거와 현장 분석의 중요성을 전면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가방에서 발견된 점, 용의자의 철도 이동 경로와 숙박 내역이 일치했다는 점 등은 단지 직감이 아닌 명확한 자료와 추론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음을 보여줬죠.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시로선 매우 혁신적이었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수사를 기록하고 추적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특히 철도표 추적과 여관 투숙 기록 대조 같은 기법은 이후 다른 사건에도 계속해서 활용되며 현대 수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범죄라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살인은 대부분 개인적 원한이나 즉흥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여겼지만 하워드의 범죄는 매우 계산적이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단 하루만 알고 지냈음에도 그를 죽이고 돈을 훔쳤고 이후에는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죠. 대중은 처음으로 악인은 일상 속 어디에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범죄 보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죽었다, 잡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어떻게 벌어졌고 그 안에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범죄를 다루는 서사 즉 추리소설이나 범죄소설이라는 장르가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르의 대표 아이콘으로 셜록 홈즈가 탄생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쉴즈 살인사건은 한 사람의 비극에서 시작해 수사 시스템의 발전과 대중문화의 흐름까지 뒤바꾼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쉴즈 살인사건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 잔혹성과 충격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사건은 범죄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고 동시에 진실을 밝힌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브래디는 단지 낯선 도시를 여행하던 중 한 사람의 탐욕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사지 않았고 어떤 위험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했죠. 그리고 하워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름을 바꿔가며 도망쳤고 거짓을 늘어놓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악은 종종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우리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하워드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것은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둔 순간 더는 도망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고 피해자를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가해자의 자기 합리화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희망 또한 남겼습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증거를 모았고 논리로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한 청년 아서 코난 도일은 현실 속에서 태어난 추리라는 무기를 픽션의 세계로 가져와 셜록 홈즈라는 인물로 완성시켰습니다. 셜록 홈즈는 단지 명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의심하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정의는 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만 완성된다는 것. 그렇게 1882년에 한 여름날 벌어진 살인사건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강렬한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라면 진실을 위해 어디까지 싸울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고 그걸 밝혀내는 건 지묘한 관찰과 의심, 그리고 멈추지 않는 추적입니다. 1882년에 그 사건은 끝났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금의 쉴즈는 어쩌면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일 지금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죠.